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 함께 파헤쳐볼 시간인데요. 주인공은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잖아요. 반도체 장비 회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로봇과 AI라는 미래 테마의 중심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차트랑 데이터들을 보면서요. 원익홀딩스의 최근 주가 급등이 과연 탄탄한 현실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만든 일종의 신기루인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대체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을 겁니다.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 이 드라마의 주인공 원익홀딩스의 현재 모습, 그러니까 본업은 뭐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튼튼한지 그 체력부터 점검할 거고요. 둘째는 이 주인공이 꾸고 있는 미래의 꿈은 뭔지, 로봇이나 AI 같은 신사업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재와 미래 사이의 간극을 시장이, 특히 아주 영리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뜨거운 반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실의 숫자와 미래의 꿈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줄다리기, 이게 오늘의 핵심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의 기본 프로필부터 한번 열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원익홀딩스는 1991년에 설립된 원익그룹의 지주회사군요. 핵심 사업은 반도체 공장에 가스를 공급하는 장비를 만들고 배관 공사를 하는 일.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라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지주회사라는 점이 아주 중요해요.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여러 알짜 자회사들을 거느리는 컨트롤 타워라는 겁니다. 이 자회사들로부터 브랜드 로열티나 배당금을 받으면서 그룹 전체의 방향을 조율하는 거죠. 그 자회사들 라인업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반도체 장비의 강자 원익 IPS, 반도체 공정 필수 부품인 쿼츠를 만드는 원익 QNC, 또 특수가스를 다루는 원익 머티리얼즈까지. 와, 정말 반도체 공정의 A부터 Z까지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자회사들을 두고 있는데 왜 2024년 실적 자료를 보면 그렇게 큰 적자를 기록한 거죠? 매출, 영업이익도 줄고 순이익은 무려 6천억 원이 넘는 적자라니 이 제국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오해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점이거든요.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면이요? 네, 2024년의 대규모 적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당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극심한 침체기였어요. 글로벌 수요가 주니까 당연히 장비나 부품 수주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둘째는 자회사들 실적 부진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지고 있던 재고자전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투자했던 자산 손실을 한 번에 회계에 반영하는 식이죠. 아하, 그러니까 본업의 경쟁력이 흔들렸다기보다는 업황 침체라는 외부 요인이란 회계상의 정리 작업, 이게 맞물린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종의 픽베스, 목욕 한번 싹 하고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을 한 해에 모두 털어냈다고 볼 수 있죠. 시장은 이미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반도체 업황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지점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숨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요? 네, 이 회사는 자본 총계가 부채 총계의 2배가 넘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30에서 40%대에 불과한 초우량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와, 부채 비율 30에서 40%면 보통 제조업 평균이 100% 훌쩍 넘는 걸 생각하면 거의 빚 없이 사업하는 수준이네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 시대에 외부 충격에 엄청나게 강한 체력을 가졌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안정적이라는 걸 넘어서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 신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그 실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이겠죠. 자료를 보니까 그 총구가 아주 명확한 세 방향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최근 주가 폭등의 진원지, 로봇입니다. 네,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를 통해서죠.
이 회사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 물건을 옮기는 자율주행 로봇 AMR이고, 다른 하나는 알레그로 핸드라고 불리는 아주 정교한 로봇 손 기술입니다. 잠깐만요. 그 알레그로 핸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자료에 영상 링크도 있던데 그냥 로봇 손이랑은 다른 건가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보통의 산업용 로봇손은 물건을 그냥 짚고 놓는 뭐랄까 집게 수준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 알레그로 핸드는 4개 손가락에 16개의 관절이 있어서 마치 사람 손처럼 계란을 깨트리지 않고 옮기거나 심지어 와인잔을 따르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와. 이런 정교함 덕분에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닌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스마트 팩토리나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와, 그 정도면 정말 미래 기술이네요. 근데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왜 하필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타이밍에 절묘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세계적인 로봇 기업 ABB의 로봇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테슬라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라는 테마가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워닉홀딩스가 워닝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 흐름에 정확히 올라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 바뀐 거군요. 그냥 반도체 지주회사에서 미래 로봇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팅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인데요. 바로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임팩트 같은 대기업과 손잡고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암모니아에서 수소라. 이건 기존 반도체 사업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겉보기엔 그렇지만 애모지수를 보면 연결점이 있습니다. 워닉홀딩스의 본업이 뭐였죠? 바로 가스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공급하는 장치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력을 활용해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를, 그것도 운송이 편리한 암모니아에서 안전하게 추출하는 설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장 주가에 영향을 주는 테마는 아니지만 이 회사가 로봇 외에도 다른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장기 성장성의 증거로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베팅은 본업인 반도체의 심화 버전이군요. 자료에 CXL, HBM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던데요. 네, AI 시대의 도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입니다. 요즘 챗GPT 같은 거대 AI 모델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HBM은 바로 그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해주는 특수 메모리 반도체고요. CXL은 여러 반도체 칩들을 마치 하나의 칩처럼 효율적으로 묶어주는 차세대 통신 기술입니다. 아, 쉽게 말해서 AI의 두뇌랑 혈관을 더 빠르고 강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와 소재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마침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4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도 있었으니까 이것도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현재의 재무 체력과 로봇, AI 반도체라는 미래의 청사진이 만나니까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반응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12월 26일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1% 넘게 급등하면서 41,100원에 마감했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건 그동안 이 주식을 샀던 모든 사람이 수익 구간에 들어섰다는 뜻이고, 위로는 매물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차트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모두 위를 향해서 가지런히 놓인 정배열 상태던데, 이건 뭐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거래량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건 이 상승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큰 손이 등장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는 과열 신호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지만요. 그 큰 손의 정체가 누군지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12월 26일 하루에만 무려 109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어요. 국내 기관이나 개인이 아니라 정보력이 뛰어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워닉홀딩스의 현재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죠. 현재 주가를 설명하는 지표들을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아, 그 PBR, PER 같은 지표들 말씀이시죠.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좀 의아했어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2.78배라는 건 이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거의 3배 가까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심지어 2024년 실적은 적자라서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아예 계산조차 안 되고요. 가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2024년의 적자 실적표는 그냥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오로지 이 회사가 앞으로 로봇과 AI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들일 미래의 꿈에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PDR, Price to Dream Ratio, 즉 꿈 대비 주가 비율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거죠. PDR이라니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실적이 아니라 순전히 스토리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군요. 근데 왜 하필 2025년 연말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기대감이 폭발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도 뭔가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사회적 변화가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K-칩스법이 있습니다. 국내에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인데 이 법이 연장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원익의 자회사들이 장비 수주를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죠. 그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의외의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 관련 정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원익홀딩스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역설적인 상황이죠. 이 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뜨거운 논쟁거리지만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나 예측 불가능한 파업 리스크가 커진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을 쓰는 대신 공장 자동화, 즉 로봇 도입을 서두르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군요. 인건비 걱정도 없고 파업도 하지 않는 로봇으로 생산 라인을 채우려는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사회적 갈등 이슈가 원익 로보틱스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사업 기회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1. 미래 산업의 총화인 로봇 스마트 팩토리 2. AI 시대의 필수제인 HSB X1 반도체 3.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의 수혜를 받는 안정적인 지주사라는 세 가지 강력한 테마가 한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기에 더해서 언젠가 원익 로보틱스가 단독으로 상장할 경우 그 가치가 폭발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원익홀딩스에 대한 자료들을 정말 깊숙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안정적이지만 경기를 타는 반도체 본업을 가지고 있고 그 본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막강한 재무 체력을 바탕으로 로봇과 AI 반도체라는 강력한 쌍끌이 성장 인진을 장착한 기업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그리고 시장은 이 미래의 꿈에 열광하면서 주가를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 올리고 있고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심스러운 낙관론입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피로감이 쌓여 있으니 지금 성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5,000원에서 38,500원 사이를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보고 있네요. 엄청난 성장 모멘텀과 단기 과열의 위험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전용적인 성장주 투자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원익이 로봇과 AI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하드웨어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레그로 핸드 같은 정교한 로봇 손, HBM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 멋진 하드웨어들을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정교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요. 과연 원익은 이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역량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일까요? 자체 개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파트너십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이들의 숨겨진 리스크일지 혹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거대한 기회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